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3월 23일 밤 11시 21분입니다. 요사이 언론, 특히 방송에 자주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 제가 가장 믿음직스럽게 생각하는 전문가가 계십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입니다. 이분의 분석이 적중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명쾌합니다. MBN에 출연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이 전원일치로 파면일 수밖에 없다 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다음 주말로 예상이 됩니다. 금요일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 파면 또는 복귀죠. 여기에 대해서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늘 헌법재판관들이 기각 의견을 쓰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기준을 헌법재판소가 명확하게 수립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의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이 명확하므로 그 기준에 비추면은 기각 의견을 쓰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MBN 정운갑의 집중 분석에 출연한 임지봉 교수는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는 등 중대한 위헌 혹은 위법 행위가 있으면은 국민이 직접 선거로 뽑은 대통령도 파면하게 돼 있다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만장일치의 인용, 즉 파면을 전망을 했습니다. 임지봉 교수는 그 이후로 왜 파면할 수밖에 없느냐? 헌법 제77조를 들었습니다. 헌법 77조 1항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하에서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기 힘들다. 또 77조 3항에 행정부와 법원의 특별 조치는 가능하지만은 계엄군을 독립된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낸 것도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물론 국회에 보낸 것도 헌법 위반이고 포고령 1호로서 국회의 활동을 정지시키겠다고 한 것도 위반이죠. 임지봉 교수는 윤 대통령은 법관에 의해서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의 집행도 거부했다. 그리고 서부지법이 계속 영장 관할권이 없다고 하면서 사법부를 흔들었고 그 결과 서부지법 난동 사태가 초래됐다면서 그런 것을 본 헌법재판관들이 과연 윤 대통령에게 헌법 수호의 의지가 있다고 볼 것인가? 라고 되물었습니다. 임지봉 교수는 변론 종결 이후만 쳐도 지금 내일로 27일이 된다. 정말 오랫동안 평의를 했기 때문에 이미 결정의 윤곽은 오래전에 잡혔다고 본다. 이제 선고 시기를 저울질을 하다가 윤 대통령 지지층들의 분위기가 과열되는 것을 보고 가라앉을 때까지 좀 기다린 것이 아닌가라고 했습니다. 임지봉 교수는 탄핵 심판 선고를 다음 주 금요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현실적 여건들을 고려해 봤을 때 보통 선고하기 2, 3일 전에 선고일을 공지했다는 점, 그리고 앞에 노무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도 다 금요일 선고를 하여 그 후 일종의 냉각기로 들어간 전례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민주당이 중심이 돼가지고 발의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제출에 대해서도 임지봉 교수는 찬성 입장을 표했습니다. 임 교수는 정말
최상목 대행이 엄청난 위헌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장을 안 주는 것은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해서 명백한 위헌이라고 했습니다. 임 교수는 내일 오전 10시에 진행되는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를 두고도 헌법학자로서는 탄핵 사유가 있다고 보고 책임을 물어서 파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헌재가 기각결정을 내릴 것 같다고 했습니다. 즉, 윤 대통령 파면 이후에 대선을 준비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지는 중차대한 자격을 한 총리에게 맡기는 것이 더 좋다. 이런 판단이 깔려 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부연을 했습니다. 임지봉 교수는 이어서 헌법재판소는 한 총리에 대해서는 인용할 정도는 아니라고 볼 것 같다. 즉,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장을 주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권한쟁의 심판의 결정이 나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명백한 위헌이라고 볼 수가 없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기각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임 교수는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헌에 대한 입장도 내어놓았습니다. 그는 지금부터 벌써 일각에서는 개헌 논의를 시작하고자 하는데 저는 그것은 반대라면서 헌법이 잘못돼서 지금의 위법한 계엄 선포가 있었고 대통령이 탄핵됐는가가 아니지 않느냐. 헌법에 대한 책임 전가를 해서는 안 된다. 개헌을 하려면 대통령 후보자가 공약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에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개헌안을 발의하겠다고 약속하는 것, 그런 방향이 좋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임지봉 교수의 이야기를 들으면 상당히 복잡하는 게 좀 머리가 맑아집니다. 요사이 국민의힘 쪽에서 계속 각하 가능성을 거론하는데 각하 가능성은 1%도 없습니다. 각하하려면은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시작되기 전에 또는 시작된 직후에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각하할 만한 절차상의 흠결이 없습니다. 국민들이 다 보았듯이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도 충분히 보장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절차상의 문제로 각하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워낙 인용될 가능성이 완벽하니까 이제 다른 쪽에서 지금 약점을 찾는다는 게 각하라는 좀 엉뚱한 가능성이 극히 없는 그걸 들고 나와가지고 주장을 하고 뭐 5대3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5대3이 될 가능성도 없지만은 5대3이 되었을 경우에 그 말은 5명은 윤석열 대통령 파면 찬성이고 3사람은 반대를 해가지고 그 한 사람이 부족해서 즉 6명으로 파면 결정을 할 수 있는데 한 사람이 부족해가지고 파면되어야 할 윤석열 대통령이 살아난다면은 그 반대한 3사람, 새 헌법재판관이 과연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 이후의 혼란상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 압박을 견딜 수 있겠느냐. 그것까지 다 고려해가지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찬성, 즉 파면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까.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분기점입니다. 헌법의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느냐? 아니면은 앞으로 대통령이 수시로 계엄을 해도 처벌할 수 없는 그런 제도적 어떻게 보면 독재화의 길을 열어가지고
공화국이 무너지는 지옥문을 열 것이냐, 공화국을 지킬 것이냐, 지옥문을 열 것이냐의 기로에서 8명의 헌법재판관이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